네, 박사님 그럼 정말 그 어떤 북한 내부의 봉기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두 가지. 그럼 이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북한에 혼돈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주변 나라, 일본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은 각자들의 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인 목표가. 그럼 좀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이거 그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 정리된 걸. 북한 붕괴와 주변국의 동상이몽. 동상이몽. 예. 자,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자,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쉽지 않은데 주변국은 없을 자, 것 같은데요.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이 원하는 건 한반도가 네.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돼서 네. 주한미군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는 걸 제일 바래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즘 관계도 안 좋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요.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네.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이 뭐 때문에 있어요 지금? 좀 북한 때문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반도가 민족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국가가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줄어들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우리 전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그때 가면 주한미군 역할이 애매해질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은 한반도가 강력한 친미 국가로 남고 네.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면 통일에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물음표겠죠. 그쵸. 그럼 굳이 지금 체제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요. 한국 주도의 통일이라면 반대하겠죠. 그쵸. 그렇죠. 친미 국가니까. 민주주의 국가, 친미 국가니까. 친미 국가. 근데 중국의 꿈은 뭐냐? 북한을 친중 국가 내지는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게 꿈이에요. 왜 그런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 왜냐? 중국은 지금 동해로 나오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을 통하면 동해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강원도 뭐 이제 그걸 차항출해라고 그러거든요. 네.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온다. 그럼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건. 수건. 청나라 말기에 뺏겼던 네. 동해로 나오는 수천 년 동안 동해로 나왔어요. 중국은. 그쵸. 자, 러시아는요. 러시아군이 북한 진주에서 네. 친러 정권을 세우는 거겠죠. 러시아도 이게 그냥 외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붙어 있어요. 러시아 국경은 붙어 있어요. 지금. 자,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 통일 원할까요? 우리나라가 힘들지는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원하는 건 한반도 분단 체제죠. 왜? 한반도가 통일돼서 강력한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하면 일본 부담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지죠. 거기서 북한 핵을 만약 우리가 가진다고 생각해봐요. 싫죠. 일본은 그러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하고 일본하고 수교하는 게 꿈이에요. 자, 지금 다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그나마 미국이 우리 조금 그나마 미국이 그 동맹이니까 네.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또 실현 가능하고 우리 네. 협력이. 그렇죠.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보도된 거예요. 네. 북한 붕괴 후 한반도 영토 사분할 이게 여기저기 나왔어요. 이게 뉴스의 소스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중국의 제안이라고 해서 이게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을 4분할하는 거. 4분할. 함경북도 쪽은 러시아. 네.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쪽은 중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이제 이 평안남도, 네. 황해도, 그다음에 강원도는 미국 이렇게 나눠갖자고 중국 쪽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요. 네. 그리고 그 평양은 4개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참 슬픈 얘기죠. 야, 내 나라를 이렇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이 소중한 나눠 한반도를 가지자. 자기들 마음으로. 자,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특히 국경을 접했는데 네. 한반도 북한 정권 붕괴 시 네. 북한 정권 붕괴와 북한의 붕괴는 나눠야 돼요. 북한 정권이 무너진 거랑 북한이 무너진 건 다른 거다. 북한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 이라크 후세인 죽었다고 이라크 무너졌어요?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시리아 지금
정권이 흔들리는 거지 시리아는 그대로 있죠. 네.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권은 붕괴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 붕괴는 사실은 북한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 일가 정권이 그렇죠. 무너지는 네. 거다.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맨 왼쪽 그림 볼까요? 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네.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네. 지금 저 훈춘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네. 북한하고 국경 옆에 네. 지금 분홍색으로 써 있는 훈춘까지가 지금 동해로 못 나오고 끊어져 있죠. 그죠. 지금 예. 바다에 안 인접돼 예. 있어요. 내륙이에요. 원래는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청나라 말기에 러시아하고 전쟁에서 저 지역을 뺏겼어요. 아. 러시아가 한국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완전히 봉쇄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한이죠. 동해로만 나오면 꿈인데 그쵸. 얼마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하겠어요. 그렇죠. 동해로 나오게 되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축함 한국모함이 동해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동쪽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다 막고 미국 일본 다 견제할 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극동함대도 막 북한 저 러시아 극동함대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뭐냐 가운데 그림이에요. 북한이 중국색으로 그려져 있죠. 네. 저게 뭐예요? 북한을 지금- 친중 국가라거나 네.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거나 최소 친중 국가. 그럼 어떻게 돼요? 동해는 내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해 동해 다 나오죠 지금 네. 중국이. 우리나라 밑에 그냥 고립. 지금 중국 시진핑이라면 이런 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진핑은 할 수 있죠. 자 러시아는요. 음. 러시아는 중국하고 친하냐? 아니에요. 친한 분들이 있지만 네. 60년대는 우수리강 영토 분쟁으로 서로 전쟁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 지금 시베리아 극동은 네. 한국 대한민국 한반도에 수십 배인데 네. 인구는 수백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별로 없어요. 그럼 중국이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죠. 아무리 뭐 그래도 인구수 많은 게 최고니까 밀고 그렇지. 들어오면. 그러니까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로 나오게 되면 북방 함대가 막혀버리잖아요, 극동 함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러시아 꿈은 이쪽 동해안 쪽을 네. 러시아가 쭉 이어서 동해로 못 나오게 하는. 이번에 6월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서로 군사적인 개입할 수 있게 했잖아요. 네.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아. 자,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략이 통해요, 충돌해요. 충돌하네요 서로. 충돌하죠. 네. 그래서 자 웃는 푸틴입니다. 이게 이번 6월달 조약이잖아요.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간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중국만 개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볼까요? 왜 웃을까요? TV조선 8월 2일 날. 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럼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그랬죠. 네.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죠. 그럼 북한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 북한은 전쟁 중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럼 러시아가 도와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유리해요 조약이? 러시아는 좋은 거예요. 지금 네. 자기 도움 받으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영토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아, 그렇죠. 꼭 먹고 알 먹은 거예요. 아. 자 북한 저 신원식 장관이 지금 뭐 안보실장 가셨지만 러시아의 152mm 포탄 520만 발 단거리 탄도미 수십 발.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주포가 152mm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155mm 쓰거든요. 구명이 네. 이게 네. 주포예요. 이게 제일 강력한 표예요. 네. 뭐 지금 뭐 드론 뭐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 야포가 전쟁을 결정해요. 포탄으로 포로. 누가 많이 쓰느냐? 네. 근데 러시아가 하루에 대략 10,000발 써요. 10,000발. 그럼 520만 발이면 얼마나 쓰는 거예요? 그 521년 뭐 1년 반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북로 조약을 맺기 전 현재까지 기술 의료준 500명 파병 중 북한이 왜? 저 무기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웃어야 안 웃어요. 너무 좋죠. 너무 즐겁죠. 네. 자, 특히 여기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저기 북러 밀월수록 북중은 곳곳에 이상 기류가 그랬죠. 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북러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네. 자,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8월 3일 날 북한 수해에 대해서 푸틴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아주 뭐 다정하죠. 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도움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것들 모스크바의 도움을 청할 것. 가장 진실한 건 하나죠. 모스트니까. 네, 그렇죠. 그럼 베이징은 가장 진실하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이 아닌 거지. 가장이 아니죠. 음.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아까 중국과 북중관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네. 이것 때문이에요. 아. 중국만 들어와야 되는데 네. 러시아가 막아버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시진핑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여기 있잖아요. 화난 시진핑 웃는 푸틴. 이게 푸틴이 6월 19일 날 평양 갔거든요. 네. 근데 6월 18일 날 보도해요. 연합뉴스. 네. 가기 전이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중국 매체 푸틴 방북의 경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미리 지금- 걱정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게 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진핑이 화나요 안 나요? 화나겠죠. 볼까요? 제가 뭐라고 써 있어요? 발자국 김정은 발자국 수출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저게 2018년 5월달에 중국 딸엔 네. 김정은이 가서 시진핑을 만나요. 네. 그래서 그 발자국을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을 기념 동판으로 만들어서 기념해놨거든요. 아, 여기 뭐 같이 걸었다. 네. 근데 그걸 시멘트로 발라버렸어요 최근에. 여기 나오잖아요. 시멘트 발라버렸다고 철거했다고. 아, 이걸 받았.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북중 밀월 징표인 김정은 발자국 동판 사라져. 자, 김일성 김정일 방문 사진. 원래 이제 옛날에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도 다른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 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방문한 사진 기념관도 네. 폐쇄시켜 버렸어요. 와.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1년 전으로 시계추를 돌려보면 네. 7월 27일이 정전협정 기념일.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자기들이 이겼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했다고. 자, 왼쪽 그림 봐봐요. 저게 그 친서가 시진핑 특사가 친서를 주는 거거든요. 네. 리용중이라고 하는 부의장 높은 사람이에요. 자, 친서라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친서 옆에 군복 입은 사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 사람이 보죠 이렇게 옆에서. 네. 지금 여러 사람이 서 있는 지금 복도죠. 네, 그쵸. 소중한 친서를 저런 데서 남들이 보는 데서 전달 받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시진핑이 준 건데. 저건 시진핑 뺨을 때린 거예요. 아, 특히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그럼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 저건 2018년 그 리잔스 상무위원장 권력서열 한 3, 4위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친서 주니까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 정중하게 단둘이 봤죠 직무실에서. 1대1로 맞죠. 근데 왼쪽은 뭐예요? 복도 같은 데서 여러 복도예요. 사람이. 공연장 복도예요. 그것도 시진핑이 봐요. 이게 중국의 그 틱톡 같은 네. 그 저기 있죠. 네. 뭐라 그럽니까 SNS. 뭐 네.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저 장면 가져놓고 흥분해서 욕하고 그런데요. 아, 그래요. 무례하다. 네. 이미 1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같은 날입니다. 네. 지금 옆에 김정은이 웃고 떠들면서 쇼이구 국방부 장관하고 지금 웃고 떠들고 있죠. 네. 근데 리용중이라고 하는 그 중국에서는 특사는 어떻게 돼요? 뭐딴 데 뚱ung에서 보고. 딴 데 보고 있죠. 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예전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관계. 네. 무조건 중국이 최우선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럼 김정은은 저렇게 웃고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울어요 딜레마가. 아, 그런가요? 왜냐? 지금 중국하고 사이 안 좋다 그랬죠. 네. 근데 여기 보세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네. 북한 대외무역통은 코트라인데요. 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98.3%. 100%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중국 없으면 못 사는 나라. 없는 거죠. 무역 적자가 2억 9천만 달러 수출하고 수입은 24억 3천만 달러. 무역 적자가 21억 4천만. 우리를 치면 2천억 달러가 넘는 거예요 적자가. 와. 그러면 중국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죠. 뭐 생명줄인데. 승질내도 중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북한의 중국에 한 10만 명 파견된 노동자가 네. 달러박스거든요. 유일한 달러.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북 유엔 결의에서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노동자 다 들어가. 네. 이거 하나니까. 아, 그죠. 기분 네, 나쁘니까. 그 보도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동강 TV가 확보한 건데 7월 하순에 네. 노동자는 노동자고 네. 무역업자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나온. 네. 그런 북한 무역 일꾼이 단둥에 다 모여 있거든요. 네. 그중에 50%를 평양에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야 들어와. 니네. 아. 이제 어차피 중국도 당해보라 이거죠. 왜냐 단둥은 북중 교역이 없으면 망해요 도시가. 아.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기로 치킨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국은 들어가려면 들어가라. 지지 않네. 대체 인력은 안 받는다 이제. 아, 들어가면 끝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압록강 하구의 마지막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위에가 한때 동양최대 수풍댐이 있고 여기에 조중 우호 송유관이라고 그래서 석유의 파이프라인이 여기 숨어 있어요. 아, 댐에 있구나. 네, 관이. 댐 가로질러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송유관을 잠그면 네. 기름이 북한은 말라 죽어요. 그죠. 지금 뭐 석유 수입하는 데도 없고 마땅히. 이제 러시아가 주긴 하지만 네, 그거하고는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는 누가 진 거예요? 시진핑 중국 네. 가지고 있죠. 북중 간의 높은 무역 의존도 있죠. 노동자 귀국 문제 있죠. 조중 우호 송유관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중러 관계,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와 연관된 네. 이런 고민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딜레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예. 입장에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이게 이제 진짜 딜레마예요. 대한. 자, 대한민국 헌법 3조가 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예요. 그렇죠. 북한까지 다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의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그런데 국제법이라는 놈이 있어요. 헌법은 국내법이죠. 네. 국제법은요.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그렇죠. 독립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유사시에 북한의 자동 군사 개입 가능하다 그랬죠. 네. 동맹 조약으로. 네. 러시아도 북한의 군사 개입 가능하죠. 조약 체결했으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은요. 국제법적으로는 다른 나라죠 서로. 그렇죠. 유엔의 승인 없이 우리가 북한에 가면 어떻게 돼요? 침략이 돼요. 침략이 된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 이게 헌법과 예. 국제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한 무너지면 우리가 바로 들어가서 네, 뭐 접수하고. 북한이 우리를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요청을 하면. 아. 근데 요청하겠어요? 김정은 정권이? 안 하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아. 우리는 개입이 안 되네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유사시에 들어갈 수 들어갈 있는 수 있죠. 군대가 예, 조약을 맺었으니까. 핑계 삼아서. 야, 이거 옛날에 막 정말 청일 전쟁 러일전 그 그럼요. 느낌 우리 나네요. 냉정해야 돼요. 정말 그때 느낌. 자, 나네요. 그러면 거기다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말했어요? 네.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예. 우리를 철두철미의 주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렇죠. 통일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네. 같은 민족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야, 어떡하죠? 자, 통일 그다음에 같은 민족 아니다. 네. 안 한다. 이거는 김정은이 한 말이죠. 네. 북한 주민들이 한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 열망이 커요. 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예요. 아. 항일 빨치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조국 광복이잖아요. 네. 그럼 북쪽만 광복이에요? 한반도 전체죠. 그렇죠. 그다음에 항일 빨치산의 목표가 뭐예요? 민족 독립이잖아요. 민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패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 안 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그게 우리의 북한 주도의 통일일전쟁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통일 민승민승해도 저쪽은 통일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에요. 탈북민들. 왜냐? 평생을 통일 때문이라고 살아왔거든요. 굶는 것도 통일 때문, 인민군 10년 근무도 통일 때문, 힘든 것도 통일 때문 다 잘 되고 매일매일 통일 했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바꿨어, 김정은. 바꿀 수 없죠. 북한 주민은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북한 주민의 친한화, 우리 한국을 좋아하게. 그다음에 친통일화. 친통일화. 지금 뭐 우리가 아쉽게도 네. 우리는 아직 북한 주민의 마음을 못 잡았어요. 아.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잡았거든요. 네. 샀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인도적 지원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한테 우리는 그냥 잘 사는 이웃이지 네. 피를 나는 형제라고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자꾸 그래요. 인도적 지원하면 뭐 북한 당국이 빼먹고 불량미 쓰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눈물을 닦아주고 네. 바로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 윤리적인 정부. 동독 주민들은 동독이 아닌 서독 정부를 유일한 정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서독을 미련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그러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돌려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진보건 보수건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아주 장기간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친하나 친통이라. 북한 당국은 아니잖아요. 소수잖아요. 그쵸. 김정은 정권은. 그게 중요해요. 이런 얘기하면 뭐 무슨 도와주느냐 어쩌냐 아닙니다. 느끼게 해야 돼요. 네.
북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있다는 걸. 네. 그리고 국민의 확고한 통일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뭐 통일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에요. 핵무기를 저렇게 쌓아놓고 전쟁으로 전환한 체제를 북한에 두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어요? 어렵죠. 수도권에 수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을 저렇게 놓고 시퍼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웅달책방 이 비트코인 이런 거 잘 팔 수 있어요? 안 되죠. 뭐 안 일단 돼, 안 국가가 되는 있어야 거예요. 되니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통일이 없이는 이 나라 미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에이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죠. 통일되면은 막 젊은 분들은 막 돈 내야 돼, 세금 늘어나. 지금 우리가 왜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야 되고 네. 왜 강남의 집값은 이렇게 비싸고 강북 저쪽 DMZ 쪽에 땅값은 싸고 그렇죠. 대한민국이 왜 대륙 국가가 섬으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거대한 전쟁 가능성 항상 살아야 되고 네. 왜 청소 젊은이들이 취직과 어려운 고통스가 살아야 되는지 세계 10위에 성공한 국가가 왜 자살률이 제일 높고 OECD 이혼율이 제일 높고 출생률이 최저인지 갈등이 왜 높은지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게 있잖아요. 분단이에요. 분단. 그게 뿌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연결을 못 시키거든요. 아, 나하고 무슨 관계?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통일이야. 그렇죠.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슬픈 성공, 네. 새드 석세스, 왜 자살하고 이혼하고 애를 안 낳고 싸우는지의 뿌리는 분단에서 출발해요. 분단에서. 많은 부분이. 이걸 깨닫고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도 힘든데 뭐 그렇잖아요. 통일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박사님 그 약간 그 말씀해 주신 그 통일 때문에 나온 얘기긴 한데 많은 젊은 분들은 경제적인 걸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머릿속에 든 거는 그 분단 국가가 아닌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GDP에 군사 국방비를 많이 쓰질 않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2.5% 쓰거든요. 네. 그런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대충 1% 썼어요. 1%. 자, 또 하나 볼까요? 독일 통일 힘들었죠. 네. 뭐 통일되고 나서 유럽의 병자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강한 국가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네. 유럽의 지도적인 국가 독일이잖아요. 네. 그죠? 네. 통일은 미래예요. 과감하게 네. 단기간 일정 기간의 혼돈은 불가피해요. 음. 그다음에 경제적 지출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일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죠. 네. 10위권. 장담하는데 통일하면 5위까지는 갑니다. 5위 이내 갑니다. 이내 안 나. 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30년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한 사람이 네. 장담. 이거는 뭐 근거가 있든 없든 제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일이 미래입니다. 통일이 미래다. 네. 알겠습니다.